안녕하세요. 아토일과 제이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 RS 라인이 처음 이제 나온다고 해서 벌써 독일에선 출시한 지가 2019년인데 이걸 잡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독일 아우토바에서 달리는 게 어떤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시승을 잡아서 나왔습니다. 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동차 리뷰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RS6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1세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2019년식의 4세대까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인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라도 RS의 성능 그런 느낌을 유저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RS6는 이미 2002년에서 2004년부터 1세대가 존재했습니다. 4200cc V8 480마력 엔진을 장착한 외건과 세단 두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4년 후 2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신차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세대인 엄청난 녀석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5000cc V10 엔진에 650Nm, 580마력의 성능, 차량 라이트에 처음 LED 데일리 라이트를 적용했던 A6에서 파생된 RS6. LED 데일리 라이트 디자인 베이스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외건과 세단을 생산합니다. 3세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찌 보면 가장 오래 생산한 3세대 RS6인데요. 이때부터 외건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1세대처럼 4000cc의 8기통으로 줄였지만 700Nm, 560마력의 일반 RS6와 750Nm의 605마력을 자랑하는 RS6 퍼포먼스를 생산했습니다. 유럽에선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2019년부터 생산한 바로 오늘 사냥할 4세대 RS6입니다. RS6, RS7이랑 같은 엔진이에요. 800Nm의 토크를 가지고 있고 마력은 무려 600마력입니다. 그리고 V8 바이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이 3.6초예요. 물론 요즘 전기차들이 제로백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고 하긴 했지만 내연 기관차 중에 3.6초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게다가 공차 중량이 2.2톤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속 200까지 도달하는데 1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후반 가속력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이 녀석이 얼마나 후반에 또 치고 나가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을 보시면 A6랑 되게 비슷한데도 엄청나게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옆을 보시면 일반 A6보다 약 5cm가량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엔진룸 때문에 그런데 엔진룸에 V8 8기통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만큼 이제 튀어나오고 이 앞에 또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일반 A6보다는 좀 더 넙대대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네요. 4000cc에 4000cc. 2세대 때는 5000cc까지도 얘가 올린 적이 있어요. 5000cc의 V10. 3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측면을 싹 보시면 이 옆에 이 빵댕이 이쪽 부분도 일반 A6보다 양쪽 합쳐서 8cm가량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에어 인테이크 얘기가 많아요. 여기가 뭐 가짜네 마네 모르면서 여기 막혀 있잖아요. 보시면 뭐야 가짜 에어 인테이크네 하지만 근데 이 아우디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요게 에어 인테이크가 굳이 있으나 없으나 공기 제한 개수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뚫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약간의 데코레이션처럼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있음으로써 확실히 차가 더 널찍하고 크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달려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옵션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LED 라이트는 스탠다드인데 매트릭스 LED가 이제 아우디에서 새로 개발한 라이트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다음에 나올 게 디지털 매트릭스 LED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탑재가 안 돼 있네요. 왜냐면 얘는 2019년식이니까 사실은 세라믹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요. 세라믹. 어마어마하게 큰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죠. 앞에는 420mm의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뒤쪽은 370mm. 그리고 요게 피스톤이 10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요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 옵션 중에 4-5개를 고를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어쨌든 무광이에요. 지금 무광이라 가지고 굉장히 청소하기도 쉽고 생긴 것도 굉장히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엄청 이쁘게 생겼네. 그리고 요것도 옵션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 사이드 미러의 요 케이스를 무광으로 할지 알루미늄으로 할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차 색상과 똑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요것도 옵션입니다. 차를 잠깐 앞으로 빼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앞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A6랑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뒤는 정말로 엄청나죠?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쫙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게, 와. 머플러도 이게 크긴 큰데 한쪽은 사실 가짜예요. 안쪽은 가짜고 왼쪽 게 열렸다 닫혔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뒤에서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이 럽대대한 이 RS6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왜 RS6는 아반떼만 만드냐 하는데, 3세대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죠. 왜냐면 A7이라는 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A7이 어떻게 보면 A6의 살짝 일란성 쌍둥이의 형 정도 되는 뻘이기 때문에 그 A7 라인에서 RS7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엔진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RS6에서도 굳이 이렇게 세단 형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아우디가 외건 형태를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3사, 아우디, 벤츠, BMW 중에서 외건 형태를 가장 많이 팔았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가 이 외건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정말 매끄럽게 떨어지면서도 되게 스포티함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E클래스 263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외건 형태인데 뭔가 되게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줘요. 이 RS6의 전형적인 라인이죠. 트렁크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트렁크가 조금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럽데드하고 듬직하게 만들다 보니까, 같은 동급인 263S 에스테이트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은 한 10에서 20L 정도가 작습니다. 물론 의자를 폴딩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 아반떼 이런 외건형의 거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가정용으로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죠. 이 차는 조금 아쉽게 여기 없네요. 파노라마 윈도우가 없네요. 전폭은 일반 A6보다 8cm 넓어진 1954mm, 전고 1460mm, 전장 4995mm, 휠베이스 2929mm, 큰 사이드 스커트를 가지고 있고 전면 후드 부분도 5cm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포어슈프롱 모델은 스포츠 서스펜션 장착이 가능한데요. 에어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으로 바뀌며 어댑티브 댐퍼들이 추가되어 와인딩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일반 RS 모델보다 20mm 낮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 시 10mm가 추가로 낮아집니다. 저 인테리어는 사실 그냥 A6나 A7이랑 똑같죠. 다만 다른 거는 이런 부분이 알칸트라 가죽으로 돼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알칸트라 가죽이에요. 이런 거. 이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그립을 많이 안 하죠. 근데 이 부분이 그립이 많기 때문에 땀이 차거나 아니면 미끄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알칸트라 가죽으로 하면서 그립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 차 같은 경우도 D커 스티어링 휠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D커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여기 딱 잡고 운전하는 맛이 있죠. 아주 좋아요.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일단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서 뭔가 RS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터치는 감각 똑같습니다. A6나 A7 터치 느낌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아우디 MMI 시스템은 요 버전도 그렇고 전 버전도 그렇고 전전 버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평을 들었었던 MMI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의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걸 합쳤을 때는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 내에서 요 MMI 시스템을 달고 달렸을 때는 구글과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좋고, 게다가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은 없고,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알루미늄으로 마감 처리를 된 거. 되게 단단해요. 되게 단단한 알루미늄이 돼 있고,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네요. 이런 데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 너무 예쁘죠. 이런 부분 정말 예쁘게 돼 있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우디는 이렇게 안쪽에 좀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있어요.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로, 좀 큰 텀블러 같은 경우는 아예 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데, 여기 같은 경우 수납 공간이 이게 다예요. 이게 핸드폰 이제 충전할 겸 이제 거치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이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이 옆에 같은 경우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참 없는 거는 저는 아우디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운전자로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이드도. 뒷자리를 딱 타보시면, 역시 아반떼, 역시 외관 형태에 맞게
천장 공간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높아서 제가 앉은 키가 큰 건 모두 아시죠? 제가 앉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다만 요 헤드레스트 자체가 아예 이동이 안 되네요. 얘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편해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여기가 되게 크잖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여기 걸쳐서 그래도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키가 큰 사람은 여기 걸쳐갖고 앉을 수 있고. 보니까 이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예뻐. 밤에 정말 이쁘거든요. 앉아말 때 꼽는 것을 막 더듬으면서 찾을 필요 없이 굉장히 한눈에 딱 보이게, 게다가 색감도 되게 이쁘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진짜 깔끔하고. 다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외국 리뷰어들이 얘기했던 거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의자가, 이 스포츠 시트 의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리네요. 이렇게 보는 수밖에. 앞에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보는 정도. 그리고 뭐 소프트 클로즈 기능 다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소프트 클로즈 기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엑스테리어는 이 정도로면 된 것 같고, 일단 얘는 주행을 해야죠. 주행을 하면서 요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우렁차죠. 지금 요거 칵핏을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세팅하다 보니까 요거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RS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기존의 요 형태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속도가 나오고 왼쪽에는 RPM이 나오고 가운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요 안에 뭘 보여줄지 이런 걸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얘는 RS 퍼포먼스 모드로 스탠다드 세팅은 돼 있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G미터랑 그 다음에 RPM이랑 속도는 이제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엔진의 출력이랑 그 다음에 토크를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는 동안에 컴포트 모드로도 다녀봤거든요. 진짜 그냥 일반 차량 같아. 그냥 웬만한 세단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느낌은 들었었어요. 컴포트 모드로 다녔을 때 정말 컴포트해요. 보시면은 차체가 지금 3단까지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더 올리려면 이제 정말 느린 속도에서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거나 밑에 뭔가 닿이거나 아니면은 뭐 방지턱을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 확실히 올려가지고 좀 안전하게 밑에 긁히지 않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또 바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RS 모드라는 게 있어요. RS 모드를 1, 2로 여기 보시면은 RS 모드를 1, 2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팅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RS2 모드 같은 경우는 완전 퍼포먼스 모드예요. 진짜 ESC 이런 것들이 다 스테빌리티 그런 것들을 다 꺼지고 엔진 소리도 확실히 달라진 게 느끼시죠? 형은 이거 딱 탔을 때 어때 느낌이? 안락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독일 가장들의 드림카라는 게 딱 그 이유인 거야. 엄청 스포티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딱 얘가 확 바꿔버리면은 엄청 스포티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락해. 스포츠 세단 같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단이야. 그러니까 M5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M5는 정말 퍼포먼스 위주고, 게다가 걔는 외관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 독일,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RS6가 뭐 1세대부터 인기가 많았지만 3세대에서 세단 형태를 완전히 뺐음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형식으로만 나와도 그래도 충분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쨌든 유럽 사람들은 외관 형태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는 이 RS6가 아예 아반떼밖에 안 나오고 세단 형태가 아예 없다는 게 굉장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 한국 사람들은 그 형태를 싫어하니까. 263S AMG 에스테이트랑 비교했을 때 생긴 건 훨씬 더 예뻐. 근데 뭐 트렁크 공간이 이런 건 조금 더 딸릴 수도 있지. 그리고 마력이나 이런 거에서 살짝 아주 미세하게 한 10마력, 20마력 토크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우디만의 이 D커 스티어링은 굉장히 이쁘게 잘 뽑은 것 같아. 그리고 요것도 여기 가운데 이 중심점을 맞춰주는 색깔과 여기에 들어가는 스티치 색깔들,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요런 가죽들이 스티치 색깔이 있어. 안전띠 색깔조차도 차 색깔이랑 똑같이 맞추기 때문에 마치 포르쉐가 그렇단 말이야. 포르쉐가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차 색깔이랑 안전벨트 색깔이랑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감상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지. 이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아우디 이 스포츠 시트는 정말 편해요. 제가 이 시트를 그대로 이제 옵션으로 장착해서 탔잖아요. 한 3년 넘게 탔는데 정말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마사지 기능은 이 차는 없어. 제 차는 마사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었어. 운행 중에 쓰나요?
운행 중에 쓰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 엄청 막 써본 적은 없어요. 약간 이렇게 문지르는 느낌이라 가지고 많이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이 진짜 2.2톤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훅훅 올라가. 보세요. 그냥 치고 올라가잖아. 말도 안 되는 가속이야. 말도 안 되는 가속 진짜로. 자, 100에서 후반 가속 한번 볼게요.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거든요. 앞에는 찍을 필요 없어요. 앞에는 찍을 필요 없어. 200까지 진짜 봐봐. 200 벌써 200이야. 와, 후반 가속 보세요. 후반 가속. 브레이크도 미쳤어. 막 뭔가 급하게 잡히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지만 확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 독일 아우토반은 정말 이렇게 비가 와도 고속주행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고속주행 200 넘게 달렸잖아요. 그랬을 때 뭐 전혀 엉덩이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 불안하다거나 노노노노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얘가 22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잖아요.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런 세팅이다 보니까 불안함이 전혀 없어. 차 세팅이 지금 되게 하드하다 보니까 이 고프로들의 움직임이 지금 거의 뭐 오프로드 차 타는 것만큼 막 흔들리고 있어. 근데 이게 흔들린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탁탁탁탁 이게 하드하다는 느낌이지 꿀렁꿀렁 느낌은 전혀 아니고 이 노면을 다 잃는 느낌 정도? 제가 알기로는 락이 걸려있어 250에. 근데 이제 퍼포먼스 해가지고 이제 락을 풀게 되면 최고 속도가 305km, 310km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락이 풀린 RX5를 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나가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고 한국에 나가는 차가 락이 풀려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번에 제가 탔던 M4, BMW M4 이제 신형 같은 경우도 공식 최고 속도는 300이라고 써있는데 290, 300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250에서 락이 걸려서 엑셀을 쭉 밟더라도 250 되면은 뭔가 힘이 탁 풀리는 것처럼 놔버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250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가볼게요. 제가 계기판 속도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와, 락 풀려있다 이거. 근데 브레이크가 미쳤어. 풀브레이킹도 아닌데 이렇게 잡혀. 260 정도 딱 되니까는 놀라가지고 엑셀에서 발을 뗐어. 게다가 지금 내가 계기판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약간 불안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형 설명에서 드렸지만은 이제 전폭이 더 넓단 말이야 실제로 A6보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얘를 봤을 때는 진짜 넓적한 애가 쫙 붙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추월해서 딱 지나갔을 때 빵댕이 보면 빵댕이가 빵빵해. 어우 쉣. RS6였어. 와우. 여기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 좀 직발이 좀 좋은 데니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트락셀이거든요. 240, 250, 260, 270, 280, 290. 와, 거의 다. 와, 근데 진짜 쫄깃쫄깃하다. 쫄깃쫄깃해. 아,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좀 더 못 밟았는데 300은 나가네. 이런 가정용이 진짜 300을 달려. 엄마는 보지마. 엄마. 와, 엄마는 보지마. 엄마는 보지마. 우리 가족 탔으면 난리 났어. 막 기도하고 난리 났겠지 그냥. 날 그러고만 끝이면 다행이게요. 집에 가서 차 팔으라 그러지. 아니지. 그때부터 말이 없어지지. 그리고 서류를 내비는 거야.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너와. 진짜 끝내주네요 정말. 자, 근데 진짜 안 달릴 때는 굉장히 또 정숙해. 독일의 3사 자동차 BMW, 벤츠, 아우디가 일반 상용화된 차에서 이제 고성능 엔진을 갖다 얹으면서 당연히 세팅도 바꾸면서 약간 가정용으로 타. 하지만 아기가 안 타고 있을 때 너는 달려도 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냥 컴포트 모드로 갈 때는 애기랑 같이 놀러 가면서 막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다가
내렸어? 오케이 다이나믹 모드 RS 모드 딱 한 다음에 바로 딱 달리는 거지. 아빠만의 시간이 아빠만의 시간을 차 안에서 게다가 뱅앤 올루슨 스피커와 함께. 아 참. 이 차는 사실 크게 리뷰할 게 없어. 왜냐면은 이미 A6는 다닌단 말이야. 물론 이제 외관은 없지 한국에. 근데 이 서스펜션 세팅과 운동 성능과 그 다음에 정말 핸들링도 너무 좋아. 스티어링 휠 너무 좋고 일단 300으로 달릴 때 너무 안정적이었어 진짜. 그치? 이게 속도만 모른다면 계기판을 안 봤다면 속도감 몰랐을걸?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차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빌려주지는 못해요. 8시간 정도를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제가 북도도 이제 와인딩도 해보고 아우토반도 타보고 또 뭐 촬영도 좀 하고. 비가 와가지고 와인딩 하기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촬영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 200km 딱 탔구나. 200km 타보면서 느낀 거는 200km 타는 동안에 하나도 안 불편했어. 그리고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더 탔으면 더 탔지 이거 뭐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 촬영 그만하고 반납해야겠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 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메인 차로 이 차를 타도 돼. 보통 스포츠카들 포르쉐나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인 차로 타기엔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당연히 차 좋고 하지만은 뭔가 짐도 되게 다른 차들은 애매하기 싫고 또 한두 명을 더 태울 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차는 뭐 짐도 그냥 갖다 넣으면 되고 3명 더 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엔진 소리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되게 조용해지면서 제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까 1단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아까 전에 이 차가 12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10cm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달게 되면 기본 RS6에서 20mm가 더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120 이상으로 더 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10mm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정말 바닥에 쫙 붙어서 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 가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부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엔진 재원이랑 가격인데 요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승차로 준비되어 있는 차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래하는 프랑스에서 제일 큰 아우디 그쪽에서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 중에 한 대인데 얘는 이제 이번 연도 10월까지 이제 시승차로 돌리다가 대신 시승차에는 리밋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 예상으로는 10,000km, 9,500km까지 맥시멈으로 타게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격을 준 게 보통 지금 이 옵션이라면 15만 6천 유로 정도 돼요. 11만 유로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11만 유로까지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한 1억 4천 정도 될 텐데 근데 정말 너무 빨리 팔려서 이 차는 사실 한국에 아우디 RS6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4월에 이거 시승 잡자 한번 타봐야겠다 했는데 입고되는 족족 팔려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 이번에 나 무조건 타야 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지. 그 전까지 그냥 줄 수 있으면 줘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받아냈지. 저번 주에 연락해서 이번 주에 받은 거예요. 300을 딱 못 찍은 게 아까워. 그치? 그러니까 더 밟으면 올라가는데 당연히 비거리가 더 길어지겠지.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차가 많은 데서 그렇게 비거리를 길게 하면서 달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달리고 어쨌든 이 차는 300km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차다 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우디 RS6는 정말 2002년부터 출시됐던 차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단종은 아닌지 생산 중단을 했죠. 얘네들이 어쨌든 약간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4세대가 나온 거를 독일에서는 한 2년 때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한국에는 이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외건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망설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후회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요, 원래 외건은 빵댕이가 안 예쁘잖아. 빵댕이가 둥글둥글하고 뭔가 뭉툭하고 약간 뒤에 몽둥이 같이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완전 날카롭고 밑에 리어 스포일러나 아니면은 머플러 이쪽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용으로 타시기 정말 좋고 돈이 조금 있으신 가장분들 가족을 위해 사십시오. 가족을 위해 사도 돼. 자기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와이프가 허락 안 하잖아. 요 너무 멋있어, 참 진짜 멋있다, 되게 정숙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내리자마자 바로 왕 하면서 이제 남자 모드로 한번 가는 거지. 아빠 모드로 갔다가 남자 모드로 갔다가 약간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다. 가격도 한국에선 좀 착하게 나오지 않을까. 독일보다. 독일은 굉장히 비싸요. 독일이 미국보다 비쌉니다, RS6가. 왜냐면 인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생산되는 족족 팔려요, RS6는. 그리고 물어봤는데 이번 주에 주문하면 내년 3월에나 돼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생산이 돼서 나와 있는 차를 사지 않는 이상 내가 주문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 6개월이 뭐야 8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극소수만 들어간대요. 정말 적은 수만 들어간다는데 그런 거는 먼저 개타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RS 라인은 정말 진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M 퍼포먼스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AMG도 당연히 좋아하는데 그 감성이 달라요. 벤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정말 정말 벤츠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BMW M은 BMW 자체가 M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어그레시브한 그런 느낌인데 M을 다는 순간 얘는 정말 야생마가 따로 없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제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성능을 내기. 근데 이 RS는 항상 제가 아우디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벤츠의 그런 컴포터블함과 그 다음에 BMW 퍼포먼스의 반반을 섞은 느낌이에요. 뭐 잘못하면은 어중간한 느낌이긴 하지만 요 RS는 거기서 좀 더 스포티한 게 가기 때문에 M처럼 그렇게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정숙한 주행과 어느 정도 스포티한 거를 확실히 느끼려면 RS로 가라. 그거는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우디 RS6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상 아우토에거 지였습니다. 주스.